자, 반갑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주식 천지창조의 성명석소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되겠고요.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3회째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설 연휴 막바지였기 때문에요. 제가 올라오지 못했고요. 직전 전전주에는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네, 명절 초 월요일 날은 했는데요. 그때도 방송 끝나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요. 내려가는데 열차표가 없어서 그래요. 참 애먹었습니다. 예. 뒷공문에 매달려 갔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설 연휴 동안요. 저도 가만히 좀 봤습니다. 신문도 보고 방송을 유심하게 봤는데요. 이번 설 연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전하는 민심이란 내용의 기사를 그때 당시 보니까요. 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난다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그 어르신들 말씀이 나라에서 기초연금 20만 원 주면서 결국에는 담배값 올려서 다 뺏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아버님도 이제 9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참 장수하시고 계세요. 근데 담배는 안 태십니다. 근데요, 어르신들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듯해요. 그잖아요. 한 달 30일 잡고 하루에 한 곽씩이면 30곽이니까 세부로 되잖아요. 전에는 한 7만 원 돈, 7만 5천 원 나갔기 때문에 기초연금 20만 원 받으셔서 한 13만 원 정도는 이제, 동네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대포집 가서, 막걸리도 한 사발 이렇게 드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죠. 갑자기 한 14만 원 돈으로 확 늘어나 버리니까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설 연휴 직전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신문에서 본 겁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리 원내대표가 뭐냐면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저가 담배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병헌 그 최고위원께서도 저도 봉초 담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아 피는 담배라고 그래요. 원래 법으로 담배를 제조하면 불법 아닌가요? 어쨌든 그 말아서 피우는 담배 안에서 세금을 일부 뭐 감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소리란 담배 아십니까? 그때 은하수 한산도 나오고서요. 소리라는 담배는 우리나라 뭐 흡연가들한테는 최고의 담배였죠. 근데 그 담배가 사실 이제 담배값이 확 인상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배가 우리가 이제 그 고급화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2005년도에 이제 단종된 그 소리라는 담배가 그때 당시 사실상 면세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담배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소득등을 이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확인해서요. 그분들한테 200원에, 단돈 200원에 그때 돈이죠. 공급하던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담배가 다시 공급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4,500원짜리 담배가요. 4,500원 담배는 세금 빼고 출고가하고 유통마진이 약 한 950원이기 때문에 한 1,000원 이내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물론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올 1월부터요. 일단 정부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렸죠.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그 연초에 많이 봤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님께서 금연하신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금연 중이신가요? 예, 그래요. 뭐 세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지금 2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구정 전과 구정 후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 명절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그 여야 대표들, 뭐 정치권 일각에서 뭐 제기됐던 그런 저가담배 도입론에 대해서 나란히 이제 꼬리를 내리는데, 자, 명절 연휴 마지막 22일이었습니다. 저가담배는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검토 차원의 방안이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론추이를 지켜보겠다. 이 여론추이라는 건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흡연자들한테 좀 여론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금연이라는 게 사실 고 이주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담배는 독약이죠. 그죠? 독약이고 마약입니다. 그래서 금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특정 담배에 좀 세금 혜택을 주는 국민 담배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흡연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그것만 필까요? 그러진 않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예, 이야기, 그 명절 이야기 나오다가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요.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제가 강의를 들었냐면요. 바로, 그렇죠? 예, 떡볶이였습니다. 예, 그래요. 이 그림 보면서 이 차트죠. 바로 D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이 D라는 종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1시간 또 재밌게 이끌어 볼까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뭘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단순 이동평균선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3-7 차트에다가 지금 이와 같이 캔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어쨌든 그 중심 라인의 하단이죠. 그죠? 중심 라인의 하단, 이 부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밑에서 출발해서요. 결과론적으로 중심 하단의 이동평균선이 통과하는 그런 모습의 캔들이 나올 때, 즉,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매수의 위치다, 매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 이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거였습니다. 상단에 보면요. 이거 지금 상한가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라고요? 상한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상한가입니다. 제가 사인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매도 신호가 아니라요. 이거는 상한가가 올라왔을 때 표시되게 여기다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한가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상상할까요? 2연상, 3연상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연달아서 상한가가 가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준과 원칙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밑에 지금 화살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올라왔던 거래량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예, 적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모레도 없고요. 그냥 매도로 웅수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3-7 차트라고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매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셨죠?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천지창조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7 차트와 풍력 캔들 그리고 천지창조와 EKD 보조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18회까지 이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엑스파일 밴드라든가 컬러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지금 현재 보셨던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파스, 두 파스, 세 파스. 그러니까 즉 상승 1국면이 있고요. 2국면이 있고 3국면이 있겠죠. 그 국면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거 그거죠. 37142856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3714%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1국면에서는 이제 그 바닥권이기 때문에 3% 정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국면에서는 7% 그리고 14%는요. 3국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8과 56은요. 3월 달이 지난 이후에 일단 사업보고서 다 끝난 다음에 일단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을 30%씩 올리게 되면 2% 빠진 28%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6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거는 60%입니까? 하한가 맞았다가 장중에 하한가로 밀려 내려갔다가 바로 상한가로 마감이 돼버리면은
진폭이 60% 아닙니까? 그래서 4% 빠진 56%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퍼센트가 나오려면요. 56%가 나오려면 상한가 한가 제한폭 자체가 일단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까요? 3714, 2856을 더하면요. 108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계산하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가가요. 이와 같이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출렁이면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을 우리가 상승 국면 1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를 상승 국면 2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국면 3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드릴 때 삼겹살집에 3명이 가서 삼겹살 2인분 소주 한 병 시키고 상승 2국면에서 다시 3인분 시키고 소주 6병 시킨다고 그랬죠? 죄송해요. 먹는 얘기에서. 자, 마지막에 3국면에서는 밥을 비비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상승 추세에서 퍼센트를 계산할 때는요. 퍼센트를 계산할 때는 일단 3%입니다. 3% 이하에서 우리가 평균 3% 이하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3% 이하라는 건요. 직전 종가 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 대비로 해서 여러분들이 3% 이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가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이제 초보자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도 이 방송을 보실 겁니다. 시가 대비겠죠. 그죠? 그럼 상승 2국면에서는요. 7%가 맞습니다. 7% 이하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가 대비 7%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상승 3국면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14%입니다. 14% 이하가 되면 여기서는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2국면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랜빌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캔들로 나타나면요. 이와 같이 이제 주가가 한번 눌림목이 있은 이후에 여기를 이제 상승 1국면이라고 하고 퍼센트로는 이와 같은 3% 이하.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자기가 오르더라도요. 7% 이하. 그러니까 즉 상승 2국면에서는요. 7% 이하로 움직여야지 이상으로 움직이면 이거는요. 오버슈팅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당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골이 단 이런 큰 장대 양봉, 물론 이제 음봉도 떨어지면 장대 음봉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국면은 우리가 상승 3국면이라고 해서 퍼센트로 계산하면 14% 이하가 되겠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주식 매매하실 때 어느 국면에서 매도를 하십니까? 그렇죠? 매도는 안 하죠. 무조건 매수죠. 어느 부분에서 바로 상승 3국면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은요, 매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있죠. 야, 차트 죽인다. 두 번째는 기가 막힌다 라고 얘기했죠. 자,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죽인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살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기가 막힌다라는 건 사람이 기가 막히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아셨죠? 예, 기가 막히고 죽인다라는 건요. 자기 입으로 시인해요. 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시인하면서 무조건 저 자리에 죽여 기가 막혀 그러면서 들어가는 이유를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물론 이제 매수 부분은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종가 단순이 됐던 제가 가지고 있는 3-7 차트가 됐던 이 지점에서 그렇죠. 하단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D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와 같은 모습을 찾자고 해서 여기서 매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 괜찮고 그런데 갑자기 상한가가 딱 도달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거래량이었죠. 거래량을 딱 보니까 직전 거래량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래량에 상한가가 딱 올리면요. 여기는 2국면이 되는 겁니다. 2국면, 직전에 1국면에 3% 이하로 움직이다가
가만히 보니까 7% 가야 되는데 상한가를 가버려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보다 한 2배 정도 오른다고 그러면 하루 정도는 홀딩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가차없이 매도로 응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도로 응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들어와 이거죠. 누가요? 자, 일단 누가 들어와라고 할까요? 자, 아시겠죠? 거래량은 그 이후에 축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에요. 직전에 다시 한번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떤 그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좀 화면을 좀 확대해서 좀 한번 좀 멀리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직전에 보셨던 그 그림이거든요. 거래량과 상한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를 제가 확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의 화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자, 그렇죠? 거래량 줄어들었죠? 거래량 줄어들고, 자,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자 보시기에 제가 좀 일단 확대를 하면요, 여기에 일단 기준을 잡고요, 기준을 잡고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요게 중심 라인을 딱 그어버리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이 상한가 때렸던 부분, 이 부분에서 중심 라인을 치면요, 중심 라인 이탈해버리면 이것도 뭐, 물론 이제 매도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위가 한 달이 넘도록 일단은 죽인다, 기가 막힌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일단 매수를 들어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좀 뭐 격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찔리는 거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 아시는 개인들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무덤이라기보다는 바로 큰 손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없이 속임수 패턴으로 상한가나 밀어 올려놓고 들어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나만 안 샀어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상한가 도달할 때 매수를 했는데 나만 안 산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다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버텼어요. 내가 한 달이든 한 달 반을 버텼는데 가겠지 언젠간 푸르른 이 청춘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일단은 허리는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요. 우하향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거래량 하나 도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거래량과 여기에 윗꼬리단 이 캔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장대 양봉이었죠. 그렇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거래량이 도달이 됐으면 여기서부터 주가는 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그대로 이거는요. 윗꼬리당 상태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요.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데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좀 가만히 지금 동그라미 보시면요. 뭐죠? 풍류 캔들 이탈과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마지막 하나 종목 더 볼까요? 자, 어디를 찾을까요? 자, 밑에 보셨죠? 그래요. 여기가 매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준비해왔던 자료인데요. 뭐 시간이 너무 뭐 초과돼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니까 다 마저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빨간 선이죠. 파란 선이 있고 검정선. 검정선은 강력한 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떤 모습. 그러면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매도는 여기 화면 보이네요. 매도는요. 여기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거 그렇죠. 빨간 선이 자, 파란색 선을 우하향으로 이탈해버리면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보셨죠? 데드 크로스. 저기가 매도구나. 여러분들 금방 아셨죠? 그러면 화면으로 보시면요. 거리랑 동반되고 여기가 매도 위치가 되겠죠. 매도 위치가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같이 똑같죠.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전 거래량을 훨씬 능가하는요. 이 국면에서는 1국면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풍류 캔들이라는 거, 이 방송 시청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풍류 캔들. 자, 이런 게 이제 풍류 캔들이죠. 자, 풍류 캔들. 여기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뭐 이제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십자 형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양봉, 양봉, 양봉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양음, 양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양양, 양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제 세대 때는요.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질 때 지금 이제 지게차가 벽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세멘트하고 모래를 섞은 거를 지게차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저 때는 그 아르바이트가 없어서요. 그 벽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을 지면 1층은 이제 편하게 이제 공사 끝나고 2층, 3층부터는요. 우리가 올라갔죠. 우리가 벽돌을 짊어지고 아니면 이제 모래와 세면을 섞은 것을 우리가 이제 질퉁진다 그래요. 그걸 그건 이제 어린 삭신이 그거에서 새벽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돈도 많이 안 줬어요. 우리 때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못 일어나요.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막 몸에 막 근육이 막 너무 아프죠. 자,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얘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계단식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층, 2층, 3층, 4층까지 짓고 나면요.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옥상이라고 그래요. 옥상.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옥상이요. 다 진 거죠. 다 진 거예요. 이미 올린 겁니다. 얘네들이 예상했던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다 올린 거죠. 그러고서 여기가 옥상이면 여기서부터는요. 일단은 건물을 더 이상 높이 올리지 않으면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얘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알아서 매도하시면 되죠. 여기서 급하게 급나가지 않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탈이죠. 그죠? 여기도 하나 있었네요. 여기가 매수였고요. 거래량 여기가 매도였죠. 자, 이 매도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거래량 줄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풍류 캔들만 가져다 놓고요. 밑에 하단 부분을 내가 색연필로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떠서 또 PPT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밴드 형식이 되는 거예요. 밴드 형식.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의 중심 라인, 즉 2분의 1 하단 부분에 캔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풍류 캔들로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멈춰버리죠. 그죠?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풍류 캔들 이탈을 해버리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우리가 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자리가 매도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딱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풍류 캔들 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거 하나 좀 더 짚어가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던요. 무지개 색깔 너무 이뻐요. 그죠? 자, 이게 뭐였죠? 칼라 이평선 아니죠? 엑스파일 밴드라는 겁니다. 엑스파일 밴드를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쭉 손을 거볼까요? 하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하단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상단 부분 진행되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중심 라인이 있어요. 그죠? 중심 라인이 있는데, 중심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풍류 캔들 이어가다가 풍류 캔들 이탈하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요. 일단 엑스파일 밴드에서 보듯이, 여기서도 지금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실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하향 이탈, 역배열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풍류 캔들이 뭐냐? 과연 풍류 캔들이 뭐길래
이렇게 애써서 힘줘서 이야기를 하는가. 자, 풍류 캔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제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뭘까요? 바로 인생 삶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옆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if라고 썼죠. if.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주식 인생의 라이프, 내 주식 인생에 있어서 성소장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요 모양 요 꼴은 되지 않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있을 때는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돈을 다 소진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시겠죠. 그래요. 제가 드리는 강의는요. 이 라이프라는 이 단어 자체에 가운데에 말이죠. 가운데에 여기 가운데에 바로 if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지금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풍류 캔들은요. 딱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봉 세 개를 올리면요. 이걸 적산병 이렇게 얘기하죠. 사케다 전법에서 적산병이라고 그래요. 예, 적산병.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주가는 상당 기간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음봉이 3개 나오면 흑산병이라고 그래서요. 이후로 주가는 계속 하향 이탈할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은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케다 전법이 일목균형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보조지표들이 만든 시기를 가만히 추정해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바스켓 매매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던 거에 대비를 시키면요.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아니라 하나를 더 더하자는 겁니다. 하나를 더 더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단 부분이 우리가 시가로 계산하고요. 상단 부분을 4개째 되는 캔들을 상단 부분을 우리가 종가라 해서 중심 라인을 딱 긋고요. 이 자리가 하나의 캔들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닥권에서 1,000원이 있을 거고요. 위에 상단이 3,000원이고 중심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종목을 1,0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이렇게 4일 동안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 매집가는 바로 2,000원이 되겠죠? 근데 2,000원이 아니라 제가 이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밌어요. 1,000원에서 3,000원까지 4일 동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사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이 종목을 샀더라면 판 사람도 있을 거고요. 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첫날 내 물량을 저 A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단타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수들이 4일 동안 자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까지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금과 기획을 가지고 하는데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사는데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단타의 행위라든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떤 주체가 또 사들이거나 중간에 팔거나 하는 그 부분을 다 내가 다 감당할 때에 실제적으로는요. 평균 단가는 2,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올린 한 2,300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걸 뭐로 읽어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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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이렇게 읽는데요. 끝에 봉봉봉 하니까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뒷자리 빼죠. 양양양양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요. 양양양양. 자, 좀 서툴죠? 그래요. 자, 이 양이라는 글자가 좀 친숙함을 느껴지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거죠? 양양양양. 그래요. 양가, 양가, 양가. 자, 그래요. 양양양양 잊어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양양양양 이렇게 읽으시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게요. 양봉이 하나 발생하고 바로 음봉이 하나 발생합니다. 주춤하죠? 그리고 양봉이 발생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봉이 하나 발생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적산병? 아니죠. 흑산병?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일단은 딱 눈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랑합니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라는 거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몇 자로 써 있죠?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if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프에 만약에 if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러면 즉 4개의 캔들, 첫 번째 1번 캔들과 4번 캔들은 꼭 양봉이어만 합니다. 꼭 양봉이어야 하고요. 2번과 3번 캔들에 만약에 if, 즉 음봉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감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혼연일체가 돼서 제가 추구하는 풍류 캔들이 되는 겁니다. 요 캔들은 바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데일리 TV의 성 소장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그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라이프는 바로 가운데 if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 좀 삭제를 하고 깨끗이 갈까요? 이것도요, 똑같이 하단 부분 시가로, 그리고 상단은 종가로 해서 하나의 캔들로 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피봇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중심 라인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상단의 2분의 1 지점에 그 지점을 또 3등분해서 이렇게 나눠놓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되겠죠? 이건 뭐로 읽을까요? 읽어볼까요? 양봉, 음봉, 양봉, 양봉인데요. 봉 빼자고요. 양음, 양양 이렇게 있습니다. 양음, 양양.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양봉이 2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음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걸 적산병인가요? 아니죠. 적산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사랑합니다. 하단 부분 시가 계산하고요. 상단 일단 종가 계산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는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죠? 라이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하나의 캔들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캔들 가장 중요한 거 중심 라인이죠. 그리고 또 3분의 1 지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이건 뭐라고 읽죠? 양양, 음양 이렇게 있습니다. 양양, 음양.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양양, 양양, 양음, 양양, 양양, 음양. 한번 빠르게 갈까요? 양양, 양양, 양음, 양양, 양양, 음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미쳐보자. 하루만 미쳐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장이 아니라 저녁에 내가 잠들기 전까지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하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야. 속으로, 겉으로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러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 전에 이제 어떤 대기업들 그 신입사원들 어떤 길거리에서 보면 그죠? 막 혼자 떠들잖아요. 그죠? 영업사원들이 이 제품으로 말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죠? 실제적으로 고객을 대했을 때의 어떤 담대함이라든가 정확한 어떤 스피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제가 아는 친구 초창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기아 자동차, 현대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 자동차 회사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 친구들 지금 다 지점장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한 번만 그래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보고 저 미친 녀석,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불광불급 그러면 돼요. 미쳐야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녔을 때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을 보셨을 때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차트를 열어놓고 가만히 이제 어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가지고 혀가 다 부르텄어요.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그리고 딱 보고서 차트를 보는 순간 이게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손을 그리지 않더라도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제가 힘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풍류 캔들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요게 바로 양음양양이고요. 두 번째 상승 이국면으로 계산하면요. 양양양양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이 양양양양의 풍류 캔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3% 이하요. 여기가 7% 이하요. 여기가 14% 이하라. 그래서 1국면이 있고 2국면이 있고 3국면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보더라도 무슨 사케다 전법을 여기다가 대비를 해보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죠.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스켓 매매가 있죠. 즉 외인들의 어떤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연출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자세하고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3국면에서는 윗꼬리 달고 저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죽인다. 네, 기가 막혀. 그래요. 들어가면요. 죽임을 당하고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요. 저점 매수에 고점 매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 이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제가 방송을 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뒤늦게 제가 아주 이 감기가 걸려서요. 제가 좀 목소리가요. 막걸리에 밥 말아 먹은 목소리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자꾸 잠기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D라는 종목을 다시 가져다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지죠. 어떻게 할래요? 자, 지금 이 부분 상한가 때린 부분에다 여러분들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 드십니까? 그 다음날 2연상 3연상이라는 그런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수당 말 맞다나 거래량도 그렇고 직전 거래량부터 적고 여기가 성수당이 얘기했던 한파스 1국면에서 2국면 자리에 7% 이하로 가야 되는데 얘가 오버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접으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밑에서 매수하셨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냥 간단하게 웬떡이야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 그린스펀 얘기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그런 얘기죠.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는 빼거라. 파티가 한창일 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대적인 손바닥만 뒤집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신다라고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네요. 그래서 3%, 7%, 14% 일단은요. 3월달까지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3에 7에 14입니다. 퍼센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는요. 28%까지는 생각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예시로 드리는 이 모든 종목들은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기관이 개입된 종목입니다. 기관이 개입된 종목을 가지고 저는 합니다. 기관이 하지 아니하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의 증거금 100%, 그러면 시가총액도 400억, 500억, 금액도 싼 그런 거,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 이런 회사는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적자 3년 연속 적자 회사가 어떤 이제 2015년도 들어서서 일단 이 회사가 좀 더 그 적자폭을 줄이면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물론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거 봐요. 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종목은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년 연속 적자 회사인데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흑자폭을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종목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게임주고요. 하나는 땅 따라줍니다. 엔터테인먼트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엔 창다하겠죠. 게임주 같은 경우도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나중에 가서는요. 이 회사가 게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진짜 어떤 모바일주든 뭐든 그게 진짜 어떤 대박이 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외에는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이제 닿는 데까지 제가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하고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종목 선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매매 시점 포착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증권 분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강의가 참 재밌어.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강의는 참 진실성이 있는데 참 지루해 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분 이 방송 보십니까? 채널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왔더라고 우리 직원한테요. 자, 증권 분석, 뒤끝 있습니다. 자, 증권 분석에 보면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종목 선택이죠. 그러면 성수왕이 얘기하는 그런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디서 내가 매수하고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매매 시점 포착이라는 건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지금 앞서서 계속 제가 복귀해서 말씀드리듯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무슨 37 차트라든가 어떤 보지 지표도 두 개 나타났고요. 엑스파일 밴드도 공개했고요. 칼라 이평선도 공개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매매 시점 포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 자,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그러고요.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자,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증권가에서는 나는 기본적 분석가야. 어떤 친구는 나는 기술적 분석가야. 자, 둘 다 바보죠. 자, 기본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우습게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가는 기본적 분석가를 우습게 생각한다. 뭘 우습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얘기죠. 자, 기본적 분석은요. 우리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정확치는 않아요. FA 가이드에서 제공을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최대 리스크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북한입니다. 오늘도 썼죠. 자, 북한이요. 일단은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업 불투명이라고 그래요. 물론 올바르고 깨끗한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이제 회사가 잘못됐을 때 부해부채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상상 초월이죠. 언론에 밝혀진 사실은 없어서 그렇죠. 상장 폐지된 회사 그 나머지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코스닥에 어떻게 코스피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버텼는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법을 따로 상정해서 만들더라도 어마한 어떤 처벌을 요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인데 두 가지죠.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튼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튼튼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그 사람이 튼튼해야만 시장에서 가치가 좋다. 감기 걸리지 않고 튼튼해야만 여러분들 시청률이 좋아지듯이 다음 주에는 목소리 잘 만들어 오겠습니다. 내재 가치가 회사가 튼튼해야 시장 가치가 좋다라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은 뭐라고 그래요? 주가와 거래량이라고 그러죠. 주가와 거래량인데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대요. 주가와 거래량. 근데 거래량은요. 좀 변할 수는 있죠. 시간 외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관 개입입니다. 전문 투자자라고 그러죠. 예. 기관 개입이 꼭 돼 있고 1000억 이상 시가총액, 전일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되는 종목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과 원칙이라는 이 내용으로 일단 방송 마치고 합니다. 자, 기준은 뭘까요? 기본이 되는 표준이죠. 예, 요즘 그 뭐 공영방송에서 하는 진짜 사나이, 그래, MBC예요. 자, 거기서 보면요. 지금 이제 여군 특집 하잖아요. 그래서 128번 그러면 이제 128번 기준 현재 그죠? 자, 양팔 가격 벌려 그러면 기준이 야 그러고 자기도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했는데 지금 학교 체육 시간에 안 하나요? 기준? 어쨌든요. 기본이 되는 표준입니다. 움직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표준이고요. 원칙도 마찬가지죠. 매매 시에 여러분들이 꼭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요. 법입니다. 규칙이고
이거를 절대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손해볼 일은요, 거의 100% 없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나눠보면요. 기준은 뭐라고 그래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부, 재무제표죠. 그리고 원칙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차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1강부터 오늘이 이제 19강인데요.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차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류 캔들이라든가 77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또 공개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해왔고요. 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뭡니까? 매출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EPS도 중요하고 퍼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구하고 꼭 원하고 바라는 건요.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BPS 청산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은 그 BPS를 이제 배수로 나타내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채 비율, 유보율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요 내용 또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멋진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또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월 초 첫 날입니다. 그죠? 주봉이 시작되고 월봉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좀 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좀 2000포인트를 찍고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요. 여러분들 또 고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저는요. 이데일레온 풍류클럽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